주주총회, 긴장 속에 펼쳐진 한 장의 DNA 검사지. 김지영 씨와 회장 부인의 유전자 일치율 99.9%.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지영의 눈물 어린 외침, 저를 버린 분이 제 친어머니셨군요. 주주들의 탄식, 그럼 진짜 후계자는 며느리였던 건가? 시어머니의 절규 안 돼. 난 그런 딸을 둔 적 없어. 지영은 서류를 들고 당당히 선언한다. 저는 이 집안의 진짜 딸이자 스텔라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숨죽인 주주들, 눈빛은 이미 지영에게 향한다. 무너져 내리는 시어머니,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한적한 강남 저택가에 위치한 강가 본가의 아침은 항상 긴장감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지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영의 얼굴에는 늘 조심스러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또 이런 싸구려 차를 우려놨네. 시어머니 김순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 집안 격에 맞지도 않는 걸 왜 자꾸 준비하는 거야?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김순자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내가 이 집에 온 지가 벌써 5년이야. 그동안 우리 집에 무슨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딸만 하나 낳고 아들은 언제 낳을 건지 원. 지영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5살 딸 지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김순자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촌스럽게 자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굴고 있는 거야? 친정은 뭐라는 집인지 궁금하네. 바로 그때 계단에서 토닥토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누이 민정이 파자마 차림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29살의 민정은 미혼이면서도 부모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또 새벽부터 부엌에서 뭘 하고 있어? 민정이 하품을 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나 배고픈데 뭔가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면 시누이 챙기는 것도 기본이잖아. 지영은 이미 아침 준비를 마쳤지만 민정을 위해 추가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뭘 드시고 싶으세요? 지영이 정중하게 물었지만 민정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든 맛있게 해줘. 아, 그런데 너 요리 실력이 별로라며? 엄마가 그러던데. 민정은 거실로 가서 어머니 옆에 앉으며 대놓고 지영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김순자는 딸이 온 것을 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맞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딸만 낳고 아들은 언제 낳을 건지. 우리 집안대를 이어갈 손자는 언제 보겠어? 엄마, 언니 진짜 이상해. 민정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딸만 하나잖아. 요즘 시대에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의 말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지영은 지수를 낳은 후 2번의 유산을 겪은 후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런 사정을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이야기도 이상해. 민정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친정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특별히 숨길 건 없어요. 그냥 조용한 가정이라서. 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김순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한 가정? 김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들이야?
왜 이렇게 신비주의야? 사위 집에 제대로 인사 한 번 안 오시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민수였습니다. 스텔라 그룹 전무로 일하고 있는 민수는 언제나 피곤해 보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아빠, 5살 지수가 방에서 뛰어나와 민수에게 안겼습니다. 민수는 딸을 안으며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지수 좀 봐. 김순자가 손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쁘기야 하지만 딸만 있어서 뭐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그런 말씀 하세요? 지수도 우리 핏줄인데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 김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거야.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오빠. 형수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상황을 생각하면 아들이 꼭 필요하잖아. 지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과거의 유산 경험 때문에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가족들은 그런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들 하나는 있으면 좋겠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지수는 할머니 옆에 앉고 싶어 했지만 김순자는 손녀를 대수롭지 않게 대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수가 천진하게 말했지만 김순자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김순자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만약 지수가 아들이었다면 분명 다른 반응이었을 거예요. 언니, 이 반찬 너무 짜지 않아? 민정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찔러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요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하려는 거야? 그리고 아들은 정말 언제 낳을 거야? 김순자가 다시 예민한 주제를 꺼냈습니다. 지수만으로는 부족해. 우리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지영은 수저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더 달라고. 김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민정도 한술 더 떴습니다. 언니는 정말 이상해. 친정도 신비주의고 아들도 못 낳고. 대체 뭘 위해서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러게 말이야. 김순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 시집 와서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집 며느리 같지가 않아.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뭘 노력해? 아들 낳는 것도 아니고 친정 예의도 모르고. 이게 노력이야? 그날 밤 지영은 지수를 재우고 나서 침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지영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최대 기업인 스텔라 그룹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하나만 믿고 신분을 숨긴 채 강가 본가에 들어온 자신의 선택을 점점 후회하고 있었죠.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무시 속에서 지영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침실로 들어오자 지영은 재빨리 잠든 척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지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지영이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강가 본가에는 더 큰 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가장 아끼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것이었죠.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순자의 비명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지수와 함께 블록 놀이를 하고 있다가 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김순자는 안방의 금고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순자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 시가 3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김순자가 금고 안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어디 갔지? 민정이 화장을 하다 말고 안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민정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아끼던 그 목걸이 말이야. 김순자는 금고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 지영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순자가 누구를 의심할지 뻔했거든요. 과연 김순자의 시선이 서서히 지영에게 향했습니다. 지영아, 너 혹시 이 목걸이 본 적 있어?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청소할 때 이 금고 근처에 온 적 있지? 시어머니, 저는 금고 쪽은 청소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김순자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정도 거기에 가세했습니다. 언니, 정말 이상하네. 이 집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목걸이를 탐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민정의 말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지영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김순자는 이미 확신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탐냈지? 너 말고 누가 했겠니? 김순자가 지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바로 그때 지수가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찾고 있어요? 5살 지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아래로 가서 놀고 있어. 지영이 딸을 달래려 했지만 김순자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엄마가 반짝반짝한 목걸이 가지고 있는 거 본 적 있어? 김순자는 어린 손녀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반짝반짝한 거요? 엄마는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항상 이런 거만 해요. 지수가 지영의 소박한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린애 말을 뭘 믿어. 지수야, 아래 가서 놀고 있어. 김순자가 손녀를 내보낸 후 지영을 다시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고? 그럼 어디 갔겠어? 귀신이 가져갔다는 거야? 김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 목걸이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던 거 나는 다 알고 있어. 민정도 한술 더 떴습니다. 맞아, 엄마. 언니가 평소에 그 목걸이 얘기할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 나는 그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정말 웃기네. 민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친정도 신비주의의 아들도 못 낳고 이제는 도둑질까지. 언니 대체 정체가 뭐야? 바로 그때 민수가 스텔라 그룹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소란스러운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빠. 지수가 아빠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내고 있어요. 지수는 무서워하며 민수에게 안겼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김순자가 아들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 3억 원짜리 목걸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걸이가 없어졌다고요? 그럼 도둑이 든 건가요? 도둑? 민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오빠, 도둑이 어디 있어? 이 집에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정의 시선이 지영에게 향했습니다. 민수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정말 모르는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를 믿어줘. 정말 모르는 일이야. 지영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순자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한계야.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김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해.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김순자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3억 원짜리 목걸이를 훔쳐간 도둑과 같이 살라고?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해. 어머니와 그 여자 중에 누구를 택할 건지. 민수는 망설이며 지영과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지수는 무서워하며 지영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지수가 울먹거렸습니다. 지영은 남편이 자신을 믿어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영아, 그냥 물러나 줘.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는 감당이 안 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여보, 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지 않는 거야?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를 정말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김순자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여기 두고 가. 도둑의 딸을 내가 어떻게 키우겠어? 김순자는 손녀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수만은 안 돼요. 지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두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다 내 아이야? 강가의 핏줄이잖아. 김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아이만 망쳐.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지수는 우리가 키우는 게 나을 거야. 언니 같은 사람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결국 지영은 사랑하는 딸까지 빼앗기고 비참하게 강가 본가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 지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강가 본가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지수가 창문에서 엄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순자가 아이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지영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밤 지영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살 지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죠. 엄마, 엄마 하며 창문을 두드리던 딸의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어디로 가시겠어요? 택시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창동으로 가주세요. 평창동. 그곳은 지영이 5년 전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택시가 평창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 눈에 들어왔죠. 지영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김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지영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 집사가 우산을 들고 나와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세요? 김 집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 집사님, 지영이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결국 이렇게 돌아왔어요. 김 집사는 지영을 부축하며 저택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5년 만에 들어선 집 안은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거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계단,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이 모든 것이 지영의 것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김 집사가 계단 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곧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은 스텔라 그룹 회장 강대성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딸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영아. 강대성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구나. 내 딸이 돌아왔구나. 지영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결국 이렇게 됐어요. 사랑 하나만 믿고 나갔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왔어요. 강대성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딸이 돌아온 걸 기뻐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고급 소파에 앉은 지영은 그동안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의 끊임없는 무시와 모욕, 민정의 노골적인 적대감,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난 목걸이 사건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도둑이라고 몰아세웠어요. 3억 원짜리 목걸이를 제가 훔쳤다면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내가 탐냈지? 너 말고 누가 했겠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수까지 빼앗아갔어요. 제 딸을 두고 나오라고 했어요. 강대성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감히 내 딸을 도둑 취급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스텔라 그룹의 후계자를 그따위로 대했다고?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물러나 줘라고 하더라고요. 강대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너에게 전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전체 이야기요? 지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왜 김순자와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김순자가 왜 너를 친딸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말이야. 강대성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대성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김순자는 원래 우리 집의 가정부였어. 가정부요?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20살 때 우리 집에 들어왔지. 그때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내 법적 어머니인 박 여사와 함께 살고 있었어. 강대성이 옛날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 김순자와 관계를 갖게 된 거야. 강대성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충격적인 진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너는 김순자가 낳았지만 법적으로는 박 여사의 딸로 등록되었어. 당시 가문의 체면상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강대성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김순자는 어떻게 됐나요? 김순자는 너를 낳자마자 거액의 돈을 받고 집을 떠났어. 그 돈으로 강가와 결혼해서 상류층 생활을 시작한 거야. 강대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를 돈을 받고 버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김순자는 너를 낳고 나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 스텔라 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했지. 강대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친엄마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살았던 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강대성이 딸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잘못한 거야. 아무리 과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친딸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야. 날 버리고 모욕한 사람이 내 어머니였다니. 지영이 치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강대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영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 내가 누구인지, 김순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아침, 전국의 모든 언론사에 충격적인 보도자료가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스텔라 그룹 홍보팀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죠. 스텔라 그룹 회장의 외동딸 지영 씨가 지난 5년간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강가 본가의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저 애가 스텔라 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민정은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재벌가 딸이라고? 민정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질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스텔라 그룹 본사 앞에 몰린 기자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그룹은 국내 5대 대기업 중 하나로 강 회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해 평범한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강가 그룹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도 그렇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지영이가 스텔라 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게. 김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스텔라 그룹 회장의 딸을 그렇게 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오빠, 그럼 우리 완전히 망한 거야? 민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텔라 그룹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바로 그때 집 앞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차에서 지영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의 지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으며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게 정말 지영이야? 민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영 뒤로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그룹의 임원들과 변호사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강가본가 맞나요? 스텔라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하지? 정말로 온 거야. 민수도 당황한 채로 인터폰에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나가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영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 쫓겨나던 그 며느리가 아니라 스텔라 그룹의 후계자로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순자는 지영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촌스러운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영아.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스텔라 그룹 회장의 딸이었니? 지영은 김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텔라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자 후계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지영의 변화된 모습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형수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민수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저를 지켜주지는 못하더군요. 김순자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영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몰라서라고 하셨나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아시겠죠? 제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바로 그때 스텔라 그룹의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지영 이사님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독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그게 무슨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억 원짜리 목걸이를 훔쳤다고 하시면서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죠. 민정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언니, 그건 오해였어. 우리도 몰라서. 오해? 지영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힌 것도 오해였나요? 지영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받은 모욕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촌스럽게 자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친정도 변변치 못한 주제에 이런 말들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김순자는 무릎이 꺾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 딸까지 빼앗아 가면서 도둑의 딸을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셨는데요. 민수가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지수도 내가 데려가도 돼. 지영은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를 믿지 못하고 내쫓은 분이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영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건가요? 지영이 반문했습니다. 제 신분을 모를 때는 저를 도둑 취급했으면서요? 스텔라 그룹 임원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손녀님을 데리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수 양은 어디 계신가요? 김순자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위층에 있어. 하지만 뭔가요? 지영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제 딸을 제가 데려가는 게 문제가 되나요? 바로 그때 계단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야. 지수가 계단을 뛰어내려와 지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데리러 왔어. 지영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온기가 돌았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지영은 김순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지수야.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순자는 지영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고 생중계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김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민정이 앉아 있었고 뒤편에는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악독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지영이라는 여자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를 이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김순자는 손수건을 준비한 채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해서 온갖 거짓말을 했어요. 김순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순진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속였다는 건가요? 김순자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평범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재벌가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의 귀중품까지 훔쳐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훔쳤다는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3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김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목걸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평소에 그 목걸이를 탐내던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민정도 마이크 앞으로 다가와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언니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우리 가족의 물건들을 유심히 관찰했고 특히 엄마의 보석에 관심이 많았어요. 김순자는 여기서 조작된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그녀가 프로젝터 화면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평소에 이 목걸이를 얼마나 탐내던지 이렇게 빤히 쳐다보곤 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들은 지영이 단순히 김순자의 말을 듣고 있던 순간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각도와 표정만으로는 마치 지영이 목걸이를 탐내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목걸이가 사라진 날의 CCTV 영상입니다. 김순자가 또 다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지영이 제 방에 들어간 것이 확인됩니다. 영상에서는 지영이 김순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영이 청소를 하러 들어간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이 모든 자료들을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김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 자격도 없었습니다. 김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5년을 살면서 아들 하나 제대로 낳지도 못했어요. 딸만 하나 낳고 우리 집안대를 이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의 인성입니다. 민정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가족들에게 버릇없이 굴었어요. 시어머니인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시누이인 저에게도 건방지게 대했습니다. 김순자는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여자가 재벌가 딸이라고 해도 도둑질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도 되는 건가요?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순자는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영을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김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로 말입니다. 아무리 재벌가 딸이라고 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민수 전무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속은 피해자입니다. 김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순진해서 언니의 진짜 정체를 몰랐어요. 이제야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손녀인 지수 양은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김순자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지수는 우리 강가의 핏줄이니까 우리가 키울 겁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아이만 망칠 테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모든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딸의 충격적인 정체, 강지영, 시댁 귀중품 절도 의혹, 사기 결혼으로 재벌가 며느리가 된 여자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지영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다르네. 돈이 많다고 해서 도둑질해도 되는 건가. 불쌍한 시어머니 같은 악성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시각 스텔라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지영이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강대성의 눈에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강대성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도둑 취급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다니. 지영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상했던 일이에요. 김순자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강대성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당장 법무팀을 동원해서 저 여자를 고발해야겠어. 하지만 지영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급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더 확실한 계획이 있어요. 김순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지영은 친정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스텔라 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는 지영과 강대성 그리고 한 명의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사람은 국내 최고의 유전자 전문가인 김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강대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지영 씨와 김순자 씨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김 교수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지영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까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해진 거군요. 강대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너에게 전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전체 이야기요? 지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왜 김순자와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김순자가 왜 너를 친딸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말이야. 강대성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대성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김순자는 원래 우리 집의 가정부였어. 가정부요?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20살 때 우리 집에 들어왔지. 그때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내 법적 어머니인 박 여사와 함께 살고 있었어. 강대성이 옛날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 김순자와 관계를 갖게 된 거야. 강대성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충격적인 진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너는 김순자가 낳았지만 법적으로는 박 여사의 딸로 등록되었어. 당시 가문의 체면상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강대성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김순자는 어떻게 됐나요? 김순자는 너를 낳자마자 거액의 돈을 받고 집을 떠났어. 그 돈으로 강가와 결혼해서 상류층 생활을 시작한 거야. 강대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를 돈을 받고 버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김순자는 너를 낳고 나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 스텔라 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했지. 강대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스텔라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전국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순자의 기자회견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였죠. 지영은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옆에는 강대성과 법무팀장, 그리고 김 교수까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영입니다. 지영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김순자 씨의 기자회견에서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절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김순자 씨가 없어졌다고 주장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실제로는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김순자가 다른 곳에 숨겨놓은 목걸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김순자 씨의 개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영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이 DNA 검사 결과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저의 친어머니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 교수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율이 99.9%로 나타났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과거를 공개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33년 전 스텔라 그룹 본가의 가정부였습니다. 그때 저를 낳았죠. 하지만 저를 낳자마자 거액의 돈을 받고 저를 버렸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강가와 결혼해서 지금의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김순자 씨가 딸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대했다는 말씀인가요? 김순자 씨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저를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3년 전에 돈을 받고 버린 딸이 며느리로 나타나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더욱 괴롭혔던 것입니다. 강대성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당시 5억 원을 받고 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순자가 지영이와 재회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인 줄 알면서도 더욱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지영은 오래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저를 더욱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어디서 촌스럽게 자란 애가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그 애를 버린 어머니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셨던 건가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친딸을 도둑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강대성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김순자가 지영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정부들의 증언, 녹음 파일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순자는 친딸에게 아들을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 도둑질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자신이 버린 딸에게 한 것입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33년 전 돈을 받고 저를 버렸고 다시 만났을 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진실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모든 언론은 이 충격적인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33년 전 돈 받고 딸을 버린 친어머니, 가정부 출신 김순자의 충격적 과거, 친딸을 도둑 취급한 잔인한 어머니 등의 제목으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영의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국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과 관련된 단어들로 도배되었죠. 김순자, 강지영, 친딸 버린 어머니, 33년 전 진실 같은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강가 본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수십 대의 취재진 차량들이 몰려들었고 기자들은 담장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대며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꽃다발과 함께 항해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놓여 있었죠. 거실에서 김순자는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신 자신의 과거가 폭로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민정이 울먹이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밖에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갈 수도 없어요. 김순자는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강가 그룹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거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지영이가 엄마 딸이라는 게 정말이에요? 김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DNA 검사 결과까지 공개된 마당에 말이죠. 엄마, 대답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33년 전에 지영이를 낳고 돈 받고 버렸다는 게 사실이에요? 김순자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영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지. 민정이 충격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언니가 친딸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괴롭혔다고요? 그래서 더 그랬어. 김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과거가 드러날까봐 무서웠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 애 때문에 모든 게 망할 뻔했잖아.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럼 친딸이니까 더 괴롭혔다는 말씀이세요?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 김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3년 전 일이 알려지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가정부 출신의 사생아까지 낳았다는 게 알려지면. 바로 그 순간 민수와 민정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엄마가 낳은 자식이 맞나요? 김순자는 아들과 딸의 질문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가정부 출신이었다면 우리 아버지와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김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은 강가 가문의 진짜 자식들이 아니야. 민수와 민정은 동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인 강 회장님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너희를 낳았어.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고 나서 내가 너희들의 새엄마가 된 거야. 민정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 친엄마는 너희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때 내가 강가로 들어와서 너희들을 키웠지. 김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영이는 우리 이복 누나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으니까. 김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정이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그 사실을 숨겼어요? 우리가 친남매가 아니라는 걸 왜 말 안 했어요?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김순자가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들어왔을 때도 내가 예전에 가정부였다는 게 알려지면 너희들까지 창피당할까봐. 민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지영이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우리를 보호한답시고 친딸을 도둑 취급했다고요?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스텔라 그룹의 법무팀이었죠. 강가 본가 맞습니까? 스텔라 그룹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들이 왜 여기까지 왔지?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에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곧 현관문이 열리고 스텔라 그룹의 법무팀장과 변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차가웠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신가요?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텔라 그룹 회장님과 지영 이사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그리고 모독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순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고발이요? 네. 친딸을 상대로 거짓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에 대한 법적 조치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가족 간의 문제인데 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법무팀장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전무님, 이미 김순자 씨가 전국에 거짓말을 퍼뜨린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스텔라 그룹에서는 김순자 씨의 과거 모든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추가했습니다.
33년 전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돈으로 어떻게 현재의 지위를 얻었는지 말입니다. 김순자가 바들바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돈으로 지금의 삶을 만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법무팀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딸을 괴롭힌 것도 사실이고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대성과 함께 왔고 뒤에는 경호원들도 따라왔습니다. 지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5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의 그 수줍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순자는 지영을 보자마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강대성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내 딸이 5년 동안 모욕을 당하며 살았던 곳이군요. 회장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강대성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도 제 딸을 버렸잖습니까? 강대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고 내쫓은 것이 남편의 도리였나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을 바라봤지만 지영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영이 김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33년 전에 5억 원을 받고 저를 버렸죠. 그리고 며느리로 다시 만났을 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왜 기자회견에서 저를 도둑이라고 했나요? 친딸을 전 국민 앞에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김순자는 바닥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함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강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순자 씨도 이 집도 모든 것과 결별하겠습니다. 지영이 지수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 민수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지영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지영은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끝난 건 오래전이에요.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말이에요. 6개월 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스텔라 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지영은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지영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강대성이 딸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순자에 대한 재판도 끝났고 강가 그룹 인수 절차도 완료됐어. 지영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김순자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강가 그룹은 이제 스텔라 그룹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김순자의 모든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목걸이 절도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고 33년 전 돈을 받고 딸을 버린 사실도 법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친딸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잔인함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민수와 민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강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강가 그룹에서 물러나고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민정은 해외로 나갔다고 들었어요. 지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순자의 진실이 밝혀진 후 둘 다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신들도 속은 피해자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민수 전 전무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몇 분 후 민수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진실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지영은 민수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미 충분히 사과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저를 도와주셨고요. 실제로 민수는 재판 과정에서 김순자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서지 못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으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심지어 너를 의심하고 내쫓기까지 했잖아. 지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법적으로도 이혼이 성립됐고 지수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영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민수가 간절하게 말하려 했지만 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사랑은 끝내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슬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믿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난 거예요.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지수 잘 부탁해. 그 애는 정말 소중한 우리 딸이니까. 지수는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강대성이 딸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영아,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홀가분해요.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바로 그때 지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5살이었던 지수는 이제 6살이 되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 회사에서 뛰면 안 돼. 지영이 딸을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래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큰 회사도 하고. 지영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렴.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강대성이 손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나중에 스텔라 그룹을 이어받을 거야. 그렇지, 지수야? 네. 할아버지처럼 멋진 회사 사장이 될 거예요. 지수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스텔라 그룹 임직원들 앞에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스텔라 그룹의 새로운 사회환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합니다. 지영이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며느리들과 아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영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동시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것이죠.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영 이사님,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지영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새로운 출발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김순자 씨를 용서하신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지영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에 매여 있으면 결국 제 자신만 괴로워지니까요. 저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지수와 함께 스텔라 그룹에서 제공한 새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한 모던한 저택이었지만 강가 본가에서의 화려함과는 달리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지수가 엄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수야.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지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을 억울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딸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텔라 그룹의 후계자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말이죠. 지영은 지수가 잠든 후 서재로 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 김순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강가 그룹도 정리되었다. 민수와도 완전히 결별했다. 이제 나는 진짜 자유로워졌다. 33년 전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여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겨진 상속녀에서 당당한 기업인으로, 억울한 며느리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주인공으로 완전히 변모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